남편이 결혼 전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오빠가 현재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소니야, 오빠 믿지? 정말 믿고 결혼한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궁금한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 함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MBTI입니다.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성격 유형 도구인데요. 한박사TV에서 성격 검사 도구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격 유형 검사 도구는요,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돼요. 상대에 대한 꼬리표를 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프로포즈를 기대하시나요? 현실적인 프로포즈? 아니면 낭만적인 프로포즈? 저는 낭만적인 프로포즈를 선택할 것 같아요. 남편이 결혼 전에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오빠가 현재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소니야, 오빠 믿지? 내가 너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평생 너 하나만 사랑할 거야. 나는 너랑 이런 미래를 만들고 싶어. 정말이지, 어떻게 보면 현실성 없는 달콤한 말이잖아요. 저는 이 말에 남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저와 성격이 너무 달라요. 이런 뜬구름 잡는 표현들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랬어요. 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준대? 야, 살 집은 있대? 모아둔 돈은 있대? 여러분, 저는 왜 결혼 전에 남자친구의 재정 상태나 어떤 시댁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성향은 바로 지금,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추상적이어도 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MBTI에서는 성격을 구분하는 4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의 방향. 태도 지표를 나타내는 외향성과 내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눕니다. 세 번째는요,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눕니다. 마지막, 생활 양식,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리고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 이 2가지를 가지고 심리기능이라고 MBTI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갈등을 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각형과 직관형에 대해서만 먼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과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각형은 오감으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감각형은 이렇게 말해요. 빨갛다, 맛있겠다, 잘 익었다. 그런데 직관형은 어떤지 아세요? 빨간 사과를 보니까 백설공주와 7남장이가 생각이 나. 아니면 우리 엄마 정말 사과 좋아했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감각형은 오감으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을 선호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라도 실용적인 것이 좋아요. 정확하고 측정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직관형은 말 그대로 직관, 육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엉뚱하지만 창의적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 내는 것을 좋아하고요. 상상을 즐겨합니다. 루틴한 것을 싫어해요. 다양성을 추구하고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포즈도 다르게 해야 해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 감각형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면, 자기야, 그동안 나는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고 이런 준비가 됐어. 1년 뒤면 내가 회사에서도 승진할 수 있을 거야. 더 안정적일 거야. 이제 너만 오면 돼. 이렇게 현실적인 프로포즈가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직관형은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많이 보여주어야 해요. 어떤 남편이 될 건지, 어떤 삶을 살 건지, 결혼 생활이 가지는 의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아니, 어떻게 보면 감각형이 보기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감각형은 소통의 표현 방식도 일관성이 있고 세부적으로 말해요. 왜? 정보를 오감으로 받아들이니까요.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난 것을 저희 부부가 목격했어요. 저희 남편은 감각형이라서 정말 자세하게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요. 반대편에서 산타페가 오고 있었어. 그 비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세게 달리는 거야. 아마 한 60km 정도 밟았나 봐. 내 앞에 차가 그것을 못 봤어. 그래서 앞에 가던 그 그랜저가 그대로 직진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네? 뭔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직관형이에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보 좌회전도 하면 안 돼. 왜 거기에 비보 좌회전을 만들어 놓는 거야? 아니, 그럼 신호등을 설치하든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다르죠? 남편은 나무를 보고 저는 숲을 보는 대화를 좋아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감각형인 남편은 기억력이 좋아서 옛날 이야기 할 때 그때의 상황, 제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정말 잘 기억해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때의 분위기만 생각날 뿐이에요. 그래서 감각형은요, 평소 실제 경험을 중시하고요. 직관형은 경험보다 개인의 신념, 가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책을 볼 때도요, 소설, 시를 좋아하고요, 음악을 들을 때도 가사에 집중해요. 감각형 남편은 실용서적을 좋아하고요, 뉴스 기사를 즐겨봐요. 음악을 들을 때 가사보다 악기 소리, 리듬이 먼저 들린다고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처음 접한 분들은 한 박사는 전공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교육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저는 논문 쓸 때 너무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학술적 글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논문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저는 논리적인 글쓰기보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글쓰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때 저는 작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학부에서 전공한 분야도 문예창작입니다. 여러분, 가수 아이유 씨 아시죠? 아이유 씨가 사랑과 관련된 작사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녀는 직관형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감각형이 글을 못 쓰느냐? 아니죠. 감각형은 통찰력 있는 글쓰기는 조금 어렵지만 세세한 글쓰기, 제품 설명서, 현장을 의포, 시사와 관련된 글쓰기는 정말 잘 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보고서도 잘 써요. 직관형에 비해서. 조직에서 팔로워로 있을 때는요, 감각형 직원들이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문제나 정보 수집을 더 잘하거든요. 그런데 또 리더가 될수록 직관형이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시장을 보는 직관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 가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감각형보다 직관형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직관형인 저는요,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여성분들은 꽃을 싫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꽃다발 하나에 편지 하나면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에게 말을 해도 꽃 선물, 편지를 안 써줘요. 남편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거는 성격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 박사 졸업하는 날에도 꽃 안 사줬어요. 이유가 어머님이 사오신다고 해서 본인은 안 샀대요. 근데 저에게는 다르거든요. 의미가. 남편이 주는 그 꽃다발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나 봐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할 때는 본인의 감각형 언어가 아닌 딱 저의 성향에 맞춰서 직관형으로 프로포즈를 한 거죠. 저는 낯깬 건가요? 그런데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진통의 시간도 필요하죠. 우리는 진통의 시간이 있어야 서로의 시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감각형은 의미와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신경을 쓰고 직관형은 디테일과 실용적인 것에만 신경 쓴다면 우리는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성향을 바탕으로 하는 소통에 대한 차이도 많이 이야기 다룰 겁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또 놀러와 주세요.